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공입니다. 주말 2007년도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가 신년 모임을 겸한 신임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올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동포사회에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 17대 협회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종갑 전임 회장이 17대에 유임됐고 60여 명의 임원과 이사진이 소개됐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올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미나를 지속해 동포사회에 풍부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쪽으로 투자 방향, 또 지금까지 부동산 쪽에 투자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실제로 체험담을 듣는 그런 생생한 그런 걸 기획하고 있고, 또 지금 일본,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유비투스 어떤 창조적 그런 어떤 부동산 개념. 이날 모임에서는 월토성 고문가 조순영 부회장, 김고수 이사 등에게 협회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250명이 참석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협회 세미나는 올해도 봄, 가을 두 차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투자 전략과 향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또 올해 중점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사회에 활동 중인 에이전트들을 알리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들은 인터넷 의존도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세부적인 정보는 에이전트들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습니다. 집을 팔리는 동향이라든가 그 팔리는 값 같은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인한테 꼭 의뢰를 하시고 우리 한인 부동산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인 부동산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지난 16대에서 1회에 한해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만장일치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협회가 1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협회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한인들에게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가 돼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KBC 뉴스 김주현입니다.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압력단체와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공동 분석한 시장 운영 성적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성적 공개라는 제목의 이번 성적표는 더 나은 정부 연합과 시카고 재활용 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지난 1년간 데일리 시정부의 운영 성적을 매긴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데일리 시정부의 경제 개발, 주택, 교통, 교육, 범죄, 직업윤리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데일리 시정부는 직업윤리와 범죄 대응 2개 분야에서 F 판정을 받았고, 주택 부분은 D, 교통과 교육은 C, 경제개발은 C+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시작은 이번 성적표에 대해 시카고 시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거가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데일리 시장이 오는 2월 다시 4년간 시장직을 맡게 되면 21년간 시장직을 맡았던 아버지 데일리를 넘어 시카고 역사상 최장수 시장이 됩니다. 기상대 통계에 따른 1월 말 시카고 지역 평균 낮 기온은 30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0도대, 밤 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카고 지역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에 이어 갑작스런 기온 하락은 체감 기온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오는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은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구름이 짙게 끼면서 목요일까지 곳에 따라 1인치에서 3인치까지 눈이 쌓일 것이라는 기상대 예보입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 지역에 몰아닥친 강풍과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 피해로 블라거 여비치 주지사는 주 26개 카운티의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남부 샴페인, 클린턴, 저지, 메디슨 카운티 지역 등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번 폭풍 피해 복구 경비로 연방 정부에 총 1,9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셀폰 소지자들이 텔레마케팅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셀폰 가입자들의 번호가 텔레마케팅 회사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5년 사업장과 일반 가정의 전화번호가 통신 판매업체들에게 공개된 데 이어 2월부터 셀폰 번호까지 전격 공개되면 광고성 전화가 셀폰으로도 무차별적으로 걸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셀폰은 일반 가정용 전화와 달리 수신자도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통화 시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광고를 들으며 통화비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폰 전화번호를 내셔널 Do Not Call 리스트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전화나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등록시키면 5년간 광고성 전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3개의 번호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관철을 위한 이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민감한 이슈들의 입법화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가 이민 개혁안 통과의 최적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레임덕 의회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이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상원의 통과에 이어 7, 8월경 하원 통과, 늦어도 11월까지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통과를 위한 상하원의 합의를 모두 이끌어낸다는 목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오르면 유권자들을 의식한 공화 민주 양당이 이민법과 같이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 논의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이민단체들은 부분적인 합의가 아닌 서류 미비자들과 합법 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개혁안이 관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사면이라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여기 이민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나 아니면 가족 상봉으로 있을 때 그런 시간 단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안들을 내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에서는 전국 30개 주에서 200명의 이민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올해 첫 집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 일리노이 주에서도 개혁안의 입법화 진행에 따라 대규모 이민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한인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가칭 김치데이를 정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이지만 10년 또는 20년을 미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이것도 자동부여다. 여기에 무슨 조건을 걸어서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부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거지. 포괄적 개혁안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의회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는 31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금리 동결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침체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로 높게 평가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바뀐 금리 전망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수주간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지난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14%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지난 5일 발표된 12월 고용 동향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권 취득자는 72만 1268명으로 전년도 58만 8천여 명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군에 입대 시민권을 딴 사람은 9,300명으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 웹사이트인 USCIS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약 70만 명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시민권 취득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영주권자로서 피해를 줄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5 회계년도 기간 동안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3년도에는 15,000여 명, 2004년도에는 17,000여 명으로 연평균 9% 이상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단됐던 댄 라이언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오는 3월부터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구간별 도로와 일부 램프가 통제되면서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 교통국은 지난해 일부 구간 공사가 완공된 만큼 운전자들이 느끼는 교통체증은 지난해의 절반 정도가 되겠지만 출퇴근 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우회 도로를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웨버 로드와 80번 인터섹션 사이의 55번 도로의 확장 공사도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이 구간은 왕복 6차선으로 2개 차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킹저리 익스프레스웨이와 레이건 메모리얼 톨웨이, 트라이타워 인근의 그랜드 애비뉴의 확장, 사우스 방향 355 도로의 톨웨이 건축 공사 등 여름을 기해 시카고 일원의 크고 작은 도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통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LA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결성된 자율방범대가 2달 만에 자원봉사자의 지원 부족으로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을 베벌리힐스처럼 안전하게 만들겠다. 야심찬 목적을 갖고 시작한 한인의 자율방범단이 출범한 지 2달 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불규칙한 지원으로 재정이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방범대의 한 달 지출은 차 페이먼 $480, 차량 보험료 월 $200, 차량 유지비와 식사비 등 한 달에 $1,000의 최소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 장비와 통신비 등 장기적으로 순찰대를 운영하려면 월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그런 그 후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동포원재단과 중앙은행의 도움으로 $5,000가 마련됐지만 뚜렷한 지원 예산 없이는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방송대의 또 다른 고민은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 사건이 잦았던 연말부터 순찰을 돌기 위해 홍보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지만 그때만 해도 방범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된 만큼 지원과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문의를 해오던 봉사자들도 뜸하고 한인의 이사들이 직접 순찰에 나서며 방범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그 이사님들이 지금 밤에 많은 고생을 하세요. 물론 연세들도 사실은 적지 않지만 봉사라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코리아타운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일에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인타운의 안전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자율방범단. 하지만 한인사회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말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언과 탄생, 예수의 순환과 속죄 등 총 3부로 진행된 음악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 53곡 전곡이 찬양됐습니다. 이번 레이크뷰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일리노이 주정부에서도 축하 서한을 보냈고 음악회에도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동양화 동호회인 묵미화가 주말 총회를 갖고 새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묵미회 회장에는 심영란 씨, 부회장 민형애 씨, 이사장에는 이진희 씨와 박문아 씨가 선임됐습니다. 묵미회는 시카고와 북부 서버브를 중심으로 6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 시카고 인근에서 과속으로 인한 청소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6명의 청소년들이 사망했습니다. 27일 시카고 서부 리버사이드에서는 4명의 청소년들이 탑승한 자동차가 나무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26일 저녁에도 4명의 청소년들이 탑승한 자동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최근 청소년 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면허 취득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6대 재미대한 시카고 체육회가 30일 화요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시카고 체육회는 2016년 하계올림픽 시카고 개최를 위해 체육회 차원의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하계올림픽이 시카고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다운타운 데일리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서 등락 없이 매매 기준율 940.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1.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9.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4.0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6.95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장 전반에 관망세가 형성됐습니다.
주요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지수별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어제보다 3.76포인트 오르면서 12,490.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6포인트 상승해 2,441.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6포인트 내려 1,420.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부터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틀어져 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기록했으나 남서풍이 15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0일 화요일 오전에 눈이 내리다가 그치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1도가 예보됐습니다. 31일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22도가 예상됩니다. 2월 1일 목요일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